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해 오면서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업 시즌을 맞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구직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분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시장 개방에 반발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등 전국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조선대 학내 분쟁이 심화되면서 오늘 교직원 노조가 투쟁 선포식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한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더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체육관을 찾은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사 5달째.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다였습니다.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상규명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스스로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특검만으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육관에서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족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의 의식의 변화와 야당의 무능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조금 약해지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기 방법을 택했지 않느냐. 저는 오늘도 법원에서는 세월호 재판이 열리고 있고 유족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우리 지역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입주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 이전에 오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 출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대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전해 볼만 하겠죠?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나주로 이전해온 이 공공기관은 최근 청년 인턴 10여 명을 뽑겠다며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광주 전남에서만 3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렸고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약간 변한 건 이제 한 2배 반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예, 관심들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인 공공기관은 대략 10여 곳.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예정 인원 200명 규모로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또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등도 올 하반기를 전후해 인력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출신 구직자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대학 출신 구직자들은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공대 쪽의 기계과나 전기과 애들이 이제 한전이나 이런 쪽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혁신도시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부족한 거는 진짜 정보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정착과 더불어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 구직자와 구직 지원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41명이 두드러기 반응을 보였고 이 가운데 5명이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보건당국도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조선대의 학내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는 오늘 투쟁 선포식을 갖고 법인 이사회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하루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기로 했고 법인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총파업과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하고 WTO와 협상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방침에 반발해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등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쌀 개방 일정이 구체화되면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20여일 앞둔 벼논 2,600여 제곱미터를 갈아엎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 생존권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받자! 우루과이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한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세를 물려 수입해도 사실상 국내 쌀 시장의 빗장이 열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와 유예를 받아서 한 5년 동안 그 제도 방식을 마련하고 그때 관세화로 늦지 않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나 서둘러서 관세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마당에 쌀 시장마저 개방하면 식량 주권까지 빼앗긴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영암에 이어 광주, 순천, 해남, 나주, 강진 등 10여 개 시군에서 대규모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전국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 투쟁은 수확철마다 되풀이되온 쌀값 인상 요구 집회에 맞물려 올가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 남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하철 2호선 건립을 광주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지하철 2호선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문제와 결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1호선이 1년에 400억의 손실을 보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며 지하철 2호선도 시기와 방식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표를 새로 선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표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와 대전, 제주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거나 준비 중인 만큼 광주시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초청해 한국을 찾은 일본 주호대 법대 소속 대학생 12명은 오늘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한인 징용자와 일본인 교류에 대해 남부대와 전남과학대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은 내일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가 음료 부분 공식 후원사로 롯데 칠성음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칠성음료는
유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심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수나 음료 일체를 후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조직위가 후원 협약을 맺은 기업은 SK텔레콤과 아시아나항공, 기아차 등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 주간을 맞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노고를 달래고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유공자 시상과 함께 후원금 전달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해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법원이 선원들의 살인행위 착수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점들을 밝혀달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 행위와 유기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지점이 정확히 맹골 수도에 해당하는지,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구간인지와 침몰 당시 항해를 지휘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과실 등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12억 원의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한 의혹이 있는 사립유치원 13곳에 대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시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면서 알려졌는데 그동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승촌보 레저체육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승촌보 오토캠핑장과 축구장 등을 유료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용객 반발 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부 캠핑장 시설 공모 등을 통해 현재 53면인 캠핑장을 100면으로 확대한 뒤 유료화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